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변동성이 강하게 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실적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2분기 실적 자체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실망 매물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광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기저효과 현상으로 인해서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익률 자체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3분기부터 다시금 실적에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 업황 자체는 신규 발주가 증가를 해주면서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서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달에 눈여겨볼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광의 가격적인 흐름세입니다. 7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단기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이었죠. 당시에 증시 쇼크가 일어났을 때 태광도 단일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다시금 매도세가 출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근 한 달 동안의 동향을 봤을 때 외인부터 기관, 연기금의 매집세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세가 좀 강하게 출현이 해줘야 태광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부양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모펀드는 매집세가 언제금 전환세로 들어올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태광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실적의 흐름 때문에 결국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옆 동네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았지만 태광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3년에 비해서 24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하락을 했긴 했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영업이익률 아직까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3분기부터 4분기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태광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이 배당 있죠. 이 배당을 영업이익 증가세에 맞춰서 상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위한 어떤 의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선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겠죠.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값도 치솟고 있고, 다시 말해 선가지수 얘기하겠죠. 그리고 수주잔고도 꽉꽉 채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강세는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주 물량도 중국을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신조선가지수 같은 경우는 2008년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한 증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광 같은 경우 기자재 업체 중에서 LNG 관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트렌드가 되면 될수록 태광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가랑 천연가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죠. 그리고 유가가 또 LNG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업 업황과 그리고 태광과
관련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하방 압력을 받다가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세도 들어왔고 원유 재고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원유에도 수요 부진 우려가 작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도 다시금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 줘야지 LNG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8월 22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8월 달에 주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부터 중국까지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LNG를 자극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LNG 테마와 함께 조선업 강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태광 역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현재 1369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산, 해운, 조선까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고환율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통화국 약세 모습이 지금처럼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된 정세 악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강달러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강달러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환율이 다시금 1390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어딜까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재무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해서 24년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년부터 26년까지 반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PBR이 PBR 기준치에 계속 기준치가 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 24년은 22,000원, 26년은 26,000원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주당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구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PB에 관련된 모멘텀이 흐름이 불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구간 11선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8월 달과 그리고 7월 달에 모두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21선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